네, 반갑습니다. 삼각함수 세 번째 시간. 이번 시간엔 호도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이 호도법이라는 것은요, 가계 크기를 나타내는 또 다른 방법을 호도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학에서 그 가계 크기를 표현할 때는 다음과 같은 60분법으로 주로 표현을 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 30도, 45도, 60도, 90도. 이와 같은 표현 방법을 우리는 60분법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해볼 것은 바로 이와 같은 60분법의 표현을 새로운 표현 방법인 호도법의 방법으로 바꿔보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간단하게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을 딱 한 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80도는 파이이다. 왼쪽에 있는 가계 표현이 바로 60분법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표현 방법이 호도법입니다. 180도가 파이이고 파이가 180도다 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번 시간에 호도법에서 배울 가장 핵심적인 결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 호도법이라는 게 정확하게 무엇이고 대체 어떻게 이 파이가 180도로 180도가 파이로 쓸 수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호도법이라는 건요, 호의 길이와 중심가계 크기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가계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원을 그려볼 텐데요. 자, 하나의 원을 이렇게, 그리고 또 다른 원을 이렇게 그려봅시다. 반지름이 다른 두 개의 원입니다. 이때 이 두 원에서요, 호의 길이와 반지름의 길이가 같도록 부채꼴을 잘라내 볼게요. 그러니까 오른쪽 원에서는 반지름이 이게 반지름의 길이가 되죠? 이것과 호의 길이가 같아지는 부채꼴을 이렇게 잘라보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과 같이 이렇게 빨간색 부채꼴의 모양이 나오겠죠. 동일한 방법으로 왼쪽에서도 부채꼴을 잘라내 보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과 같은 이렇게 노란색 부채꼴 모양이 나올 겁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다 걷어내보고요. 이 두 개의 부채꼴만 주목해 볼게요. 자, 이렇게요. 두 부채꼴 전부 다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게끔 부채꼴을 만든 거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겠죠. 빨간색도 역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을 겁니다. 자, 노란색 부채꼴의 중심각을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그리고 빨간색 부채꼴의 중심각을 빨간색으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 이 둘을 서로 겹쳐 보시면요. 잘 보세요. 이 둘을 겹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중심각의 크기가 일치한다. 중심각이 같아진다 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럼 이것을 이용해서 원과 부채꼴 사이에 비례식을 세워볼게요. 자, 이와 같이 반지름이 R인 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원과 부채꼴을 비교해 볼 텐데요. 아까와 같이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아지는 부채꼴을 잘라서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요. 자, 나머지 흰색 부분을 지우면 부채꼴이 완성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편의상 알파도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이 호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는 비례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비례식을 세울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왼쪽의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오른쪽의 원의 둘레의 길이가 비례하겠죠? 자, 왼쪽의 부채꼴의 호의 길이 대 원의 둘레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와 정비례하니까 알파 대 360도와 같다. 이렇게요. 그쵸? 자, 내항의 곱이 외항의 곱과 같다라고 하고 이것을 알파도에 대해서 정리하면 알파는 이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파이분의 180도. 그쵸? 네, 이렇게요. 다시 얘기하면 이 알파도라는 건 파이분의 180도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은 R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정한 값을 새로운 단위를 정의해서 라디안이라고 하고요. 1라디안을요. 파이분의 180도로 정의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가계 크기를 라디안으로 표시하는 것, 라디안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호도법이다 라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이거는 꼭 알 필요는 없는데요. 이 라디안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바로 레디어스라는 반지름의 의미와 앵글이라는 각의 합성어로 이루어진 용어예요.
이렇게 호도법 라디안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결론은 뭐냐? 파이가 180도구나. 60분법 180도를 라디안,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여러분들 교재 72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정리가 돼 있죠. 호도법과 60분법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1라디안을 우리는 파이분의 180도라고 정의를 하고요. 바꿔 말하면 60분법 1도는 라디안으로 이렇게 180분의 파이 라디안으로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파이가 180도고요. 60분법으로 표현되었던 180도는 라디안으로 호도법으로 파이로 표현할 수 있더라. 자, 그럼 이것을 이용해서 아래 문제 4번 빈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합시다. 파이가 180도이다. 180도가 파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45도는 180도를 4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4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그쵸? 자, 파이가 180이니까 그것을 3으로 나누게 되면 60도가 되겠죠. 파이가 180도니까 90도는 그것을 2로 나눈 2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파이가 180도니까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4분의 3 곱하기 135도가 나오는 것 같죠? 60분법으로 고치면 135도. 300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60도에서 60도를 뺀 거죠? 파이가 180입니다. 그러면 360은 2파이가 되겠죠. 2파이에서 60도 아까 구한 3분의 파이를 빼면 되겠네요. 3분의 파이를 빼자. 그러면 3분의 5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파이가 180이니까 2파이를 60분법으로 고치면 360도가 되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전까지는 이렇게 60분법의 표현이 조금 더 익숙했을 거예요. 몇 도 몇 도. 네, 앞으로는 호도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게 크기를 파이를 이용해서 많이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5번 문제. 동경 OP가 나타내는 한 각의 크기가 다음과 같을 때 일반 각을 2n파이 플러스 세타꼴로 표현하여라. 우리가 일반 각에 대해서 배웠었죠. 일반 각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도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을 일반각이라고 한다고 배웠는데요. 그렇게 이전 시간에 60분법을 이용해서 일반각을 정의했는데 이번 시간에 호도법을 배웠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4개의 문제를 전부 다 호도법에 의한 일반각의 표현으로 이렇게 바꿔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가로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2n파이 플러스 세타꼴로 표현하면 2n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이렇게요. 60분법에서 일반각을 표현할 때 뒤에 있는 이 알파도는 0도에서 360도 사이의 값으로 주로 표현한다고 했었죠.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이 세타는 이렇게 되겠네요. 0에서 2파이 사이. 그죠? 자, 5파이는 어떻게 될까요? 5파이. 5파이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파이 곱하기 2 더하기 파이다. 그쵸? 일반각을 구하게 되면 5파이는요. 2n파이 플러스 파이가 되겠습니다. 2분의 17파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2분의 16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분의 16파이는 8파이죠? 8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3번의 일반각을 2n파이 플러스 세타의 꼴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2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다. 그죠?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마이너스 3분의 20파이입니다. 그럼 식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네요. 3분의 24파이 더하기 3분의 4파이. 그러면 3분의 마이너스 20파이가 나오죠. 자, 마이너스 3분의 4파이는 마이너스 8파이. 이렇게 표현 가능하겠네요. 그러니까 일반각은 2n파이 더하기 3분의 4파이가 되겠다. 됐나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 교재 73페이지 하단에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네모칸을 보시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오른쪽 그림처럼요.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요. 호의 길이가 l, 중심각의 크기 세타,
넓이를 S라고 해보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합니다. 호의 길이 L은 R 곱하기 세타와 같다. 그리고 넓이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와 같고 2분의 1 R 곱하기 L 호의 길이와 같다. 왜 이런 공식이 성립하는지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지름이 R인 원과 반지름이 R이고 중심각이 세타, 호의 길이가 L인 부채꼴이 있다고 봅시다. 그럼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와 비례하죠? 그러면 다음과 같은 비례식이 성립하겠네요. L 대 2파이 R은 세타 대 2파이와 같다. L 대 2파이 R은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고 하고 이것을 L에 대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L은 R 세타. 그래서 다음의 등식이 성립한다는 걸 증명해냈습니다. 자, 두 번째요. 넓이 S를 구해볼게요. 이 부채꼴의 넓이는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합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이 부채꼴의 넓이 대 원의 넓이는 세타 대 2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요. 역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고 보시고 S에 대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다. 그리고 1번에서요. L을 R 세타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넓이의 식을 이렇게도 바꿀 수 있겠죠? 2분의 1 RL에서 동그라미 2번의 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자, 공식을 활용한 간단한 문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6번 문제입니다. 자, 반지름의 길이가 6입니다.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2파이네요.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해봅시다. 호의 길이를 L, 넓이를 S라고 표현하면 L은 R 세타, 그럼 4파이가 되겠죠? 자, 넓이를 S라고 해봅시다.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 혹은 2분의 1 RL, 반지름의 길이가 6이고요. L, 호의 길이는 앞에서 4파이라고 구했죠? 그럼 결과는 12파이가 되겠네요. 그죠? 2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반지름의 길이가 5, 호의 길이가 10,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와 넓이를 구하자. 자, 넓이부터 구해볼까요? S는 2분의 1 RL, R제곱 세타. 그러니까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넓이는 25가 나옵니다. 자, 중심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면 호의 길이와 세타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하죠. 호의 길이 10은 반지름 곱하기 세타, 따라서 중심각의 크기 세타는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7번 문제입니다. 문제를 읽어보면 결국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반지름이 주어져 있고 중심각이 주어져 있죠. 자, 넓이를 S라고 해봅시다. 그럼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와 같으니까 계산을 해보면 2분의 1 R제곱 25 곱하기 세타 3분의 4파이가 되더라. 그럼 결과는 3분의 50파이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호도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수학 공부하면서 궁금한 점들, 질문하고 싶거나 공부법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인스타 DM, 이메일 남겨주세요. 라이브 매스는 대한민국 수포자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